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시민태양광발전소가 다음 달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시민펀드 모집이 본격화됩니다. 군산 지역으로 제안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금감원과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동을 시작한 새만금 육상태양광발전소 2구역. 내년 초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한 해 4만 가구가 쓸 수 있는 12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시민발전은 전체 사업비 1,26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시민들이 투자한 펀드로 조달하고 연 7%의 수익률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법적 문제로 난항을 겪던 투자자 모집이 금융감독원과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본격 모집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역 주민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만큼 우선 지역을 배려했습니다. 내년 1월 말쯤 2주가량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을 유지하는 공모채권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제한을 우선 좀 군산시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큰 선물을 금감원에서 좀 큰 테두리 내에서 좀 열어줬다. 그래서 군산 시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됐다. 또 원금 보장은 시민이 먼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선순환 채권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금감원과 협의를 마무리한 지역 제한 문제, 우선 지역을 배려하면서 투자자 모집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조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도 6월부터 새만금 조력발전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데 이어 내년에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화호 조력발전소처럼 새만금의 밀물과 썰물대의 수위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 확대 요구가 높은 만큼 배수 관문 증설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지에 국제적인 호텔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지 1단계 사업인 신시도 호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신시도 호텔은 507억 원을 투입해 400실 규모의 국제적인 리조트 호텔로 1단계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맞춰 오는 2023년 200실을 먼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시아미 관광 레저용지는 지난 2018년 민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레저가 2030년까지 9,169억 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선유도와 장자도를 잇는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의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스카이워크와 야간 경관 시설 조성을 위해 21억 8천만 원을 들여 이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도 8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제작된 다리로 물 위를 걸어다니면서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시는 스카이워크가 조성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원소재 제조기업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1,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오는 2023년도까지 2차 전지 양극재 원료 제조 공장을 건립해 13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며 그 가치가 높아진 2차 전지.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는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209 9만 8천여 제곱미터에 1,300억 원을 들여 3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1공장과 2공장 근처 새만금 산단에 3공장을 지어 원료 이동 시간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공장은 1공장과 2공장에서 추출한 원료로 2차 전지 양극재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공장은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장이 완공된 후에는 엔지니어와 생산직 직원 등 13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본사와의 가까운 거리,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관리 문제. 두 번째가 새만금 산단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 들어오고 자동차 지금 전기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그래서 새만금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인센티브 부분, 그게 저희 곁에는 굉장히 두 번째 큰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성일하이텍이 들어서는 209를 비롯해 309의 분양률이 90%가 넘어 두 공구 모두 분양 마무리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일하이텍을 포함해 천보 BLS, 이피캠텍, WFM 등 2차전지 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속속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이 가진 대규모 부지와 기업 단독 섹터, 장기 임대용지 혜택 등이 2차전지 기업 유치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전라북도는 2차전지가 미래산업의 대표 주자인 만큼 장기 임대용지 혜택과 단독 섹터 분양 등 새만금 산단이 가진 장점을 홍보해 2차전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새만금에서는 기반 시설부터 내부 개발, 투자 유치까지 속도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우리 군산이 전기차,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에 중점적인 지금 투자와 연관된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오늘 이런 성일하이텍의 투자 결정이 저희들로서는 무척 고무적이라고. 지금까지 2차전지 기업 4곳을 유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2차전지 기업 유치가 이어져 새만금이 2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축구 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서군산 축구장은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2년 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축구장은 30억 원을 들여 34,795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축구장이 개장하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전국대회 유치 등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간선제를 도입합니다. 군산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지간선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선 노선 운영권을 군산시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간선 노선 운행에 대한 업계의 손실액을 환승 보조금 지원과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등으로 보전해줍니다. 수요가 적은 지선은 마을버스 등을 도입해 직영하고 도심 노선에 대해서는 현 보조금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산 장자 할매바위가 국가지정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심의회를 열고 군산 장자 할매바위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자 할매바위는 군산에서는 처음 선정된 산림문화자산입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과 관련된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삶의 일부분으로 장자 할매바위는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입점 업종을 확대하고 공동구매 기능을 더하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배달의 명수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13만 명이 가입했고 매출액은 150억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꼽힌 배달의 명수에 변화를 더했습니다. 우선 동네 슈퍼와 로컬푸드가 배달 가맹점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슈퍼와 로컬푸드 가맹점 추가 입점을 원한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또 반려용품과 원데이 클래스 예약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별별 배달 카테고리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업종이 추가된 배달의 명수를 통한 매출 증가를 기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매출에 효과는 있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꾸준히 하면 이제 매출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마케팅 기능도 추가됩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와 마감 할인 기능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던 할인 혜택의 부족이 해결된 전망입니다. 또 단골 고객 관리를 위한 스탬프 제도와 이용자 편리성을 위한 화면 개선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기능을 더했습니다. 배달의 명수를 종합 쇼핑몰로하여 군산 시민분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골목 상권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 시즌2 최종 시연회를 마치고
오는 24일 업데이트된 앱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농식품부 주관 로컬푸드 지수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01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평가는 로컬푸드 기획생산과 안전성관리, 공공정책 부문 등 5개 영역을 지수화했습니다. 시는 올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포상금 8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운영업체가 선정된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앞으로 공간을 세분화해 운영합니다. 운영업체인 거인과 친구들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공간 활용 계획을 문화형과 휴식형, 수익형으로 나눴습니다. 문화형 공간은 공연장과 전시장을 중심으로, 휴식형 공간은 야외광장 공원과 옥산 공원을, 수익형 공간에는 로비 카페와 레스토랑, 로컬샵 등이 마련됩니다. 군산시 종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은 민원실 우수기관 지위가 인정되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군산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기 위해 정보검색 코너와 건강측정 코너, 북카페 등 민원 편의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또 높이가 다양한 민원 서식대를 만들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공공일금터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공공일금터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공공기관 근무 경험과 시정업무 체험 기회를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은 20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 정책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수송동 새마을분여회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돕기 성금 109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옥산면 이장협의회가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코로나19와 한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군산 파랑새 지역아동센터가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30만 원을 미성동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